제가 올해 26년 목표 중에 돈 많이 모으자 이거 되게 많이 상을 세웠을 것 같은데 솔직히 26년이라고 해도 그냥 달라지는 목요일이잖아요. 게 없죠.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달성할 수 있죠. 왜냐면 목표를 세우는 순간 우리 뇌가 인지하게 되고 그 우리 뇌가 인지하는 순간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26년도에 돈 많이 벌자가 목표면 돈 많이 벌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적은 걸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 붙여놓으면 비슷하게나마 달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흩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만약에 26년도에 돈 많이 벌자로 생각하셨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쓰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이라고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쓰면서 내 손이 막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금액이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목표를 적고 그걸 내가 받고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2018년도 이럴 때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이런 걸 썼었거든요. 언제까지 모으는 게 목표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쓰면서도 되게 손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걸 써서 액자에다 걸어놓고 보게 되니까 더 빠르게 달성이 됐고 그리고 이게 될까 싶었던 것들이 정말 달성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도 계속 돈이 목표면 괴물이 될 수 있으니까 목표 외에 내 성장이라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짧고 굵은 단기 목표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달성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돈 모을 때 중요한 게 그냥 아껴 쓰기, 더 벌기 이거면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핵심이긴 해요. 그게 핵심이긴 한데 아껴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모임이라든지 잡다한 취미생활이라든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결심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더 벌기 위해서 원래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누워있던 시간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또 투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쉽게 덜 쓰고 더 벌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결심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돈보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멘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약간 목숨 걸고 철저하게 좀 지키려고 해요. 특히 이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사람은 지금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이 환경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안 된다에 꽂혀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세상에 현실적인 건 없어요. 부자들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것과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것이 다르듯이 현실적인 것의 표준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의 사고를 말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상황이 다른데 디폴트가 어디 있고 그냥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거 하지 마. 너 위험해. 저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조언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조언을 들어야 돼요. 옆집 할머니, 뒷집 아줌마, 슈퍼집 아저씨가 하는 그 모든 얘기에 다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하나 낳았으면 왜 둘째 안 낳냐? 언제 취직할 거냐? 뭐 돈은 모았냐? 언제 집 사? 너무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근데 딱 내 멘탈을 지키세요. 뭐냐면 이제부터 나한테 조언을, 내 멘탈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내 멘탈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 정의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아무 사람 얘기에나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 두 번째가 바로 멘탈이에요. 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긍정적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인풋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책도 이쪽으로 많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아니면 사고방식은 그냥 공짜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했을 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과 이 멘탈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어떤 걸 더 싫어하세요? 뭔가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 우울하게 찡찡대는 사람? 둘 다 싫어. 둘 다 싫은데 차라리 우울한 사람은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왜냐면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조금 우울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알아야 돼요. 뭐냐면 생각한 그대로 돼요. 원하는 그대로 돼요.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냥 못하게 돼요. 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생각이. 무슨 이런 추상적이고 그리고 꿈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줘야 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현실판으로 목표를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적은 목표를 여러분들 눈에 계속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대로 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대로 돼서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인간은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행동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다 난 현실적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으면 혹시 본인이 겁쟁이는 아닌지 고민해보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의 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바뀌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어떻게 벌었어요? 돈 버는 기술 좀 알려주세요. 그건 제 영상이 너무나도 많잖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에어비앤비 하시라고. 그거 했으면 이제 경매 하시라고. 그렇게 했으면 건물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할 만큼 제가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하기 위한 내 마음, 내 자세, 이건 뭐냐고. 이걸 얘기했을 때 저는 주변을 나 같은 사람들,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라고 내 멘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요. 그리고 되게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바뀔 뿐이지 바뀌어요. 그리고 내 심장이 뛰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심장이 뛰는 어떤 일들을 찾게 만들어줘야 되고 나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나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머리로 일단 계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반복인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내가 박탈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족,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말하지 마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냐면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의 조언만 듣자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 자격을 갖췄는지 봐보세요. 아니죠.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가 좋았으면 그것을 공유한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차은우 사진을 보고 태교를 했더니 차은우를 닮은 애기가 진짜 나왔대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차은우 사진을 붙여놓고 태교를 했더니 차은우를 닮은 애기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임신했을 때 그 아기를 위해서 태교하잖아요. 그 느낌으로 나를 위해서 태교해야 돼. 나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없는데 내 뇌를 태교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왜 임신을 했을 때만 태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더 태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를 태교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적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나를 태교하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가꾸어줘야 되고 나를 돌봐줘야 되고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믿어줘야 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왜 난 못하지? 왜 난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습관만 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나를 돌봐야 되지 않나. 당근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몰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했고 몰입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자기가 본인이 집중한 적이 있는가, 몰입한 경험이 있는가를 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약간 그 소음, 잡음 제거를 잘 못해요. 예를 들면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너를 위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너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조언을 함부로 듣고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에너지 뱀파이어 같이 에너지를 빨아먹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간을 소비한다든지, 그리고 안 돼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못하고, 한국 사람들 약간 좀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잖아요.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내 시간을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승리의 누적이 필요해요. 작은 성공을 계속 누적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이 성공했던 경험들을 누적시켜서 여기서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는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거나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작은 승리, 성공을 계속 누적시켜서 결국 큰 성공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좀 기회를 줘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머리로 계산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성공도 실패도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작게 계속 무엇인가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나한테 그 경험을 누적시켜서 결국은 조금 더 큰 성공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의 경험도 나에게 선물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3가지의 목표를 세웠고 한번 달성해본다. 그리고 내가 책을 하루에 15장씩 읽기로 해도 읽어본다. 내가 작게지만 한 달에 50만 원씩 부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보는 걸 해보는데 한다. 뭐 이런 진짜 작은 성공들을 계속 누적시키는 경험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시작이거든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바로 시작, 당장 시작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아 그래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 26년도 새로 시작하니까 그럼 26년도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해보자. 이제 또 미루는 거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당장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또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게 맞는 건지 필터하고 그래서 되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돌다리를 두들겨 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돌다리는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다리잖아요. 그리고 돌다리인지는 건너가면 알 수 있어요. 빠지면 어떡해요? 어차피 돌다리여도 발을 헛디디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건너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건너갔다 빨리 와야 돼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를 생각할 시간에 선택하고 이 선택을 성공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럼 성공했잖아. 그럼 사람들 감이 좋네. 잘했네. 역시 부자라서 이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직감이나 그 사람의 감이나 그 사람이 좋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 선택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이게 좋은 선택이야, 안 좋은 선택이야를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택하고 얘를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이 좋네.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부자들은 왜 좋은 선택만 할까? 이렇게 운이 역시 좋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이 틀릴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다만 성공한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선택하고 걔를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 남겨놓으세요. 그럼 훨씬 인생이 쉬워져요. 자, 나 에어비앤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맞을까 안 맞을까 경쟁이 있을까 없을까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성공으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어지죠. 해야 될 이유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그래서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그 에너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럼 그 만남에서도 충분히 많은 인풋을 얻을 수가 있죠.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을 때는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보고 쓸 만큼 써보니까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이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액수로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돈은 결과물로 냅두는 게 맞지 돈이 행복이다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인생이 더 괴로워질 것 같아요. 돈이 행복과 이꼴은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돈 있어서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곳에도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선택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과거에 없었던 시간, 배고팠던 시간, 만나지 못했던 시간, 돈을 써보지 못했던 순간, 가난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한 줄 아는 거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돈이 많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죠.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난했던 시간들이, 너무 처절했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죠. 가난했던 시간들은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결핍,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순간들, 절실했던 순간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 꼭 필요했던 순간들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했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결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시간들이 아니라 필요했었던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돈이 행복해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저는 한번 벌어보고, 그리고 물론 뭐 세상에 너무 많은 부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입이 부끄러울 정도지만, 저도 이제 써보고 그리고 타보고 살아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성장했지? 어떤 사람들과 나는 일하고 싶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지?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뭐지? 나는 오늘 몇 번이나 행복했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너무 가난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어보고 돈으로 충족이 된 다음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나를 위한 생각들을 할 여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벌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핍하고 가난했을 때는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찾을 시간도 없었고,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해지지, 내가 뭘 해야지 좋아하지를 찾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돈을 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를 돈으로 세우라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게 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두 가지는, 그리고 제가 지키고 있는 두 가지는 사람과 멘탈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26년도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실 것 같아요. 26년도에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돈의 금액도 적어주세요. 27년도가 됐을 때 여기다 남겨놨던 댓글을 보고, 아, 내가 26년도 시작했을 때 이런 결심을 했네?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26년도 핑계가 좋으니까 목표 한번 세워보시고 적어보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결심하시고 포기할 준비하시고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26년도 첫 해에 성공하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려고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당장 한번 댓글 남겨보세요. 그러면 1년 뒤에 보면서 또 동기부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6년도에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안전벨트 꽉 매고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